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오늘은 마음편의 두 번째 책,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을 소개합니다. 음식 독서의 마철학은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맛을 알고 나를 아는 중용의 지미지기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식생태계와 건강한 식문화를 통해 공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평생 공부법으로 독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맛과 멋, 그리고 알의 오방을 두루 공부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더불어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편의 두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명상 친숙하신가요? 명상하면 인도나 불교의 수행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서나 명상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특히 뇌과학이나 의학 분야에서도 과학적으로 치유의 효과를 검증하면서 심신통합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즈덤 2.0이라는 일종의 명상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에는 2,500여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모여 명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놀라운 것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성공한 IT 기업 출신 참석자가 많다는 점이었고 실리콘밸리에 불고 있는 명상 열풍의 한 단면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휴식이라는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심취했던 휴식법으로 마인드풀니스, 뇌 휴식법을 소개하고 있고 구글이 명상을 도입한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1919년 4월 20일자 중앙 썬데이 기사 마인드풀, 내 마음이 궁금해, 내면을 검색하라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업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 기업 명상 분야에서도 단연 앞서 나가고 있다. 2007년 사내 명상 교육을 시작했는데 인기 많은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이 첨단 IT 기업에 인류의 오래된 명상 문화를 접목한 인물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차드 맹탄이다. 구글 명상 프로그램 내면 검색 수업 수강 등록은 30초 만에 정원을 채울 정도로 인기가 많다.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차드 맹탄은 명상은 수도자들이 전유물이 아니고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삶에서 성공을 위한 도구로 명상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구글 초기부터 검색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맹이 전혀 새로운 내면 검색 교육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문제의식이었다. 명상이 인간의 삶과 비즈니스 모두에 유익하길 바랬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했다. 명상을 통해 비즈니스도 잘하고 행복과 평화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년부터는 한국판 위즈덤 2.0을 서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즈덤 2.0의 창시자 소렌, 잭 콘필드, 차드 맹탄 등 위즈덤 2.0 샌프란시스코의 핵심 인사들이 방한할 예정이고 구글의 명상 프로그램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마음챙김 명상 앱 마보의
유정은 대표가 서울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네요. 그럼 존 카바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서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으로의 행복한 초대. 마음챙김 명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음챙김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마음챙김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묘하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MBSR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마음챙김이 당신의 인생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마음챙김이 어떤 심원한 방식으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이 책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나 역시 바라지만 말입니다. 당신 인생의 변화는 대개 당신 자신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며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기도 전에 우리를 이끄는 신비한 충동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은 우리가 발견하는 깊은 통찰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지속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개발되는 자각, 알아차림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음챙김은 수많은 명상 형식 중 하나입니다. 마음챙김 명상 역시 1. 체계적으로 우리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조절하며 2. 그리하여 우리의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3. 우리 인간다움의 전 영역을 온전히 체현하며 마지막으로 4. 타인과 세상에 대해 우리가 맺는 관계의 전 영역을 체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명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명상은 우리의 삶과 실제, 상상,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 우리의 가슴과 몸, 마음, 그리고 세상과 나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마음챙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이러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직관이 그토록 바람직한 이유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에는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공식적이란 명상, 여기서는 유도 명상을 위한 시간을 매일 일정 시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이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 삶의 모든 측면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체현된 명상은 함께 가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 알아차림 혹은 깨어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출발대로서 이 유도 명상을 규칙적으로 활용하여
며칠, 몇 주,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곧 알게 되지만 당신이 특정한 날에 명상을 하고 싶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관성과 부드러움으로 명상에 임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하고 치유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챙김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그런 동기가 없이는 마음챙김이 아무리 멋진 생각으로 들릴지라도 단순한 개념이나 대본을 넘어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 책이 우리가 왜 온 마음을 다해 정기적으로 마음챙김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암, 오방의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